선생님, 저는 어떤 직업 적성이 있나요? 사주적으로 봐서 움직이고 활동성이 많은 직종이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직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요. 아예 새롭게 탄생하는 직업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 종류를 따지자면 수만 가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을 사주팔자에서 콕 집어서 직업 적성이 땡땡이군요 라고 대놓고 맞추듯이 명사 형태로 찾아내는 직업은 적중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통해 직업 분석을 할 때에는 직업 활동에서 드러나는 행위나 직업적인 환경을 동사 형태로 제시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사주팔자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대체적으로 동사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에서도 동사적인 표현 방식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형태의 선생님 또는 강사 이렇게 말한다면 먹이고 기르고 양육하는 형태라든가 내 기운을 내보내는 형태의 직업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을 비롯한 안내자의 직업 형태를 아우를 수 있게 동사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직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의 사주에도 정말 여러 가지 직업들이 가능하지요. 같은 육신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분류이지만 다른 행동 패턴들이 존재하고 간지들이 글자 속성도 다양성이 있으며 신살이 만드는 작용도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연월일시 각 위치가 상징하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인 쓰임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도 있을 겁니다. 연주와 월주는 공간적으로 사회적인 활동 공간이 되고 시기적으로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시절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연월에 해당하는 조건과 환경이 되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성취와 보상이 빠른 양상이 드러나는데요. 연주, 월주의 음양, 간지, 육신, 신살 등을 분석해서 사주팔자 주인공의 직업진로나 환경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연주, 월주의 젊은 시기에는 직업적으로 활발하게 쓰이기보다는 마치 취미처럼 어렴풋이 활용되는 조건이나 환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사용되는 기운이 일주, 시주의 직업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되는 것이지요. 일주와 시주의 조건이 연주와 월주의 조건에 비해 직업의 행위, 환경, 무대가 되는 것이 쉬운 조건은 아닌데요. 특별한 제한적인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둥은 일주와 시주입니다. 제한적인 조건이란 취미, 부업, 정신적, 무형적, 야간, 해외 등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애 주기에 따라 직업적인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인식된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변화도 함께 고려해서 사주를 통한 직업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직업적인 환경이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과 연관이 깊은 데다 더 나아가 개인의 자아 현실에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직장에서 하는 일의 종류와 조직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사업도 분야, 형태, 방식, 위치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주를 통해 직업 분야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다방면으로 보고 현실의 흐름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주제는 특정 직업군을 분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어떤 종류의 사업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입장에서 직장의 길이냐, 사업의 길이냐에 대해서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주는 매뉴얼이나 설계도 또는 내비게이션 개념으로 보는 것일 뿐 정해져 있는 미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장 생활만 해야 되는 팔자다 또는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하는 팔자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라는 점을 먼저 알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경험도 덜 되어 있고 명리학을 단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사주는 무조건 직장에 다녀야 해 라든가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해 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구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지요. 일단 사주 원국에 관인 상생이 이루어져 있다면 조직이나 직장끼리 연결성이 좋은 팔자에 해당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예시라고 봅니다. 또 사주 원국에 재생관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재성이 편재가 아닌 정제라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주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간이 신약한 사주이고 사주 원국 연월에 정제의 기운이 뚜렷하면 조직 생활이나 직장길에 가까운 팔자이지요. 돈벌이와 직장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환경에 뛰어들어 활용하는 게 신약한 사주에 맞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주 원국뿐만 아니라 대운의 흐름도 직장길을 걷는지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사주팔자 구조에서 초년에 만나는 대운이 관성이나 정제 대운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주 원국에 식상의 기운이 강한 구조, 식상생재로 된 구조, 편재 속성이 강한 구조인 사주가 대운이 관성으로 흐르거나 정제 대운을 만난다면 직장 생활로 연결되기 쉽고, 만약 사업을 하더라도 내 사업체보다는 큰 조직체의 관리를 맡는 모습입니다. 이 명조는 신월에 태어난 을의일주 여명으로 정관격 사주입니다. 화식상이 드러나지 않은 무식상 사주인데요. 가을나무 입장에서는 화가 있어야 무르익을 것이지만 화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무술년은 어찌되었건 천간 경금 정관이 살아나 이직이나 창업, 취업에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직이나 창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요. 술토 정제가 들어오면 원국과 대운 지지의 묘수랍을 풀고 술토 지장간에는 신금 편관과 정화 식신이 있는데요. 드디어 정화가 힘을 발휘하면서 직신의 경제 활동에 탄력이 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사실 궁이 천간에 투했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답답함을 많이 느낄 사주이고 일지 해수 정인이 오히려 정관보다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일지 인성이 비견과 무리지어 나타날 때에는 일단 나이 들어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지요. 젊어서는 직장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개업을 해놓고 남에게 맡기는 형식이거나 동업을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성이 비견과 무리 지을 때 그 집단들을 교육하는 직업, 즉 학원이나 강사 등에 매우 유리한데요. 이는 해수 인성이 비견과 합을 했을 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식상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나 생산을 해서 파는 식의 사업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